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보고 싶은 것 빼고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오늘은 체력에 관련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체력이 좋은가요? 저는 계단 몇 개만 올라도 너무 숨이 차는 것을 보니 저질 체력인가 봐요. 저는 가만히 못 있어요. 체력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으로 체력이 좋다고 또는 체력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나요? 체력은 일상생활이나 신체 활동을 할 때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체격과는 다른 용어예요. 체격과 체력을 구분해 볼까요? 체력은 아까 설명했듯이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몸의 힘 또는 질병이나 추위 따위에 대한 몸의 저항 능력을 얘기합니다. 체격은 몸의 골격 등의 외관적 형상을 말합니다. 키가 190 정도 되는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체력일까요? 아니면 체격일까요? 맞아요. 체격입니다. 체력의 종류를 나누어 설명할 텐데요. 체력은 일상생활에서의 체력과 운동 기능에서의 체력으로 나뉩니다. 일상생활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을 건강 체력이라고 하고, 운동 기능을 능숙하게 발휘하는 것을 운동 체력이라고 해요. 건강 체력의 종류에는 심폐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이 있어요. 심폐지구력은 산소 섭취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운동 지속 능력을 말합니다. 근력 및 근지구력은 근육이 수축하며 발휘하는 힘을 말하고, 유연성은 관절의 가동 범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체 구성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체지방량과 나머지 성분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강 체력의 종류 4가지를 한번 되뇌어 볼까요? 심폐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유연성, 신체 구성. 이번에는 운동 체력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체력의 종류에는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이 있어요.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민첩성은 동작 방향을 신속히 바꿀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평형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말하고, 협응성은 신체 여러 부위를 조화롭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운동 체력의 종류 4가지를 한번 되뇌어 볼까요? 순발력, 민첩성, 평형성, 협응성. 체력의 개념을 알았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체력 증진 운동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증진 운동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인데, 신체의 적응 능력을 이용하여 신체의 발육과 발달을 도모하는 계획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체력 증진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 원리, 운동 내용, 체력 관리 방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차근차근 체력 증진을 위한 과학적 원리부터 학습합시다. 체력 증진의 원리는 과부하의 원리, 점진성의 원리, 전면성의 원리, 특수성의 원리, 계속성의 원리, 개별성의 원리, 6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부하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과부하의 원리는 자신의 체력 수준보다 약간 높은 강도의 운동을 일정 기간 이상 지속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kg의 무게를 들 수 있으면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을 할 때에는 11kg이나 또는 12kg의 무게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보다 약간 높은 강도, 과부하의 원리입니다. 둘째로, 점진성의 원리입니다.
점진성의 원리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운동 강도를 조금씩 높여나가는 원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 1주차에는 5kg의 무게로 운동했다면 2주차에는 7kg, 3주차에는 8kg의 무게로 점점 운동 강도를 높여 운동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은 강도로 운동하기, 점진성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로 전면성의 원리입니다. 전면성의 원리는 특정 부위에 치우치지 않고 전신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원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팔, 다리, 어깨, 허리처럼 상하체의 균형을 맞춰 전신을 골고루 고려하는 점입니다. 전신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원리, 전면성의 원리입니다. 네 번째로 특수성의 원리입니다. 특수성의 원리는 각 종목의 목적에 맞는 운동 방법을 선택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하체 근력이 더 필요한 사람은 스쿼트를 선택하여 운동하는 법, 또는 심폐지구력을 키워야 하는 사람은 장거리 달리기를 선택하여 운동하는 법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운동 방법을 선택하는 것, 특수성의 원리입니다. 다섯째, 계속성의 원리입니다. 계속성의 원리는 중단 없이 지속해서 운동을 하는 원리입니다.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이라면 작심삼일을 100번에서 300일 동안 체력 증진 운동에 참여할 수 있겠죠? 꾸준히 하는 체력 증진 운동 원리, 계속성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개별성의 원리는 개인의 성별, 연령, 체력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동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동생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무게인 5kg으로 운동하고 중학생인 나는 조금 더 무거운 10kg으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운동하는 원리, 개별성의 원리입니다. 체력은 자신에게 적절한 신체 활동을 지속해서 실천함으로써 유지 증진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체력 요소를 키우기 위해 적합한 운동을 찾아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는 운동량을 정하고 체력 운동을 실천하도록 합니다.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 내용에 대해 알아봅시다. 체력 요소 중 근력과 근지구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체력 요소 중 심폐지구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터벌 트레이닝을, 체력 요소 중 유연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을, 체력 요소 중 신체 구성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체지방을 줄일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체력 증진을 위한 운동량 결정 방법에는 세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얼마나 힘들게 운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운동 강도를 정합니다. 두 번째로 일주일에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운동 빈도를 정합니다. 세 번째로 한 번에 또는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운동 시간을 정합니다. 이렇게 체력 증진 운동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때요? 체력 증진 운동 계획을 짜고 싶나요? 나의 어떤 체력을 키우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과학적 원리와 운동량을 정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배울 체력 증진의 관리 방법까지 학습하고 나면 바로 실천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온라인 학습에 열심히 참여한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게 학교에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을 플렉스하는 그날까지, 안녕.